자, 어느 마트에서 진행자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0원짜리 상품권을 할인한 가격으로 준대요. 원래는 5,000원인데 할인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할인했는지 봅시다. 가 1인 1회 하나여 참여할 수 있다. 나 주사위의 눈의 수가 홀수이면 5,000원짜리 상품권 2장을 실제로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준다는 얘기죠. 대박인데? 주사위의 눈의 수가 짝수이면 5,000원짜리를 2,000원에 드린답니다. 이벤트를 X회 진행해야 했더니 준비한 400장 상품권이 모두 다 소진되었다. 이때 상품권 총 판매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이 이벤트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벤트의 횟수를 구하는 문제죠. 아니, 최소 몇 명이 이벤트에 참여했는지. 근데 실제로 이벤트 횟수와 1번에 보면, 가에 보면 1인 1회 하나여 참여 가능하다는 뜻은 참여 인원수와 이벤트 횟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명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은 참여한 사람이 딱 한 번씩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참여 인원수와 이벤트 횟수가 같다. 근데 이벤트 횟수를 X번이라 했으니까 몇 명입니까? 라는 그 몇 명도 결론은 X명이 되겠네요. 여기가 둘 다 X로 표현된다 라는 거죠. 횟수일 때는 X회, 인원수일 때는 X명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400장의 상품권이란 것은 상품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와 총 30만원 이상을 써야 된다는 뜻은 상품권 금액으로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1번씩 첫 번째,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홀수이냐 짝수냐에 따라서 상품권이 나가는 개수가 다르죠. 홀수일 때는 2장이 나가고 짝수일 때는 1장만 나가니까 홀수일 때 홀수가 나온 홀수의 횟수라고 할까요? 홀수의 횟수를 뭐 A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짝수의 X는 X-A번이겠죠? 그렇지 않겠나요? 네. 그럼 1번식에서는 홀수가 나올 때마다 2장씩 주기로 했어요. 짝수가 나올 때마다는 1장씩 주기로 했고, 이걸 합쳤더니 총 발행한 상품권 개수는 400장 이란 뜻이네요. 이걸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X는 400이므로 따라서 X는 400 마이너스 A 혹은 A는 400 마이너스 X 뭐 이런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금액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금액은 5,000원짜리 2장을 1,000원에 주는 거지만 내가 상품권으로 지금 이 이벤트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1,000원인 거죠. 그럼 5,000원짜리 2장이면 10,000원을 그냥 1,000원에 주게, 원래는 10,000원을 내가 받아야 될 돈을 1,000원만 받겠다는 거니까, 이벤트 지불 금액, 이벤트에서 사용하는 총 금액은 홀수가 나올 때마다 1,000원씩, 근데 홀수는 A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1,000A가 될 테고, 짝수가 나올 때마다는 2,000원씩, 근데 짝수는 X-A번 나오는데 그걸 때마다 2,000원씩, 그 둘을 더했더니 이 금액이 3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만원 이상이길 원하는 거죠. 0, 3개를 가볍게 지웁시다. 0, 3개, 0, 3개, 0, 3개를 가볍게 이렇게 지워져요. 나머지 계산은 여기는 A고 얘는 2x-2a가 되고 여기는 300이 되고 2x-a는 300. 자, 지금 우리는 x라는 저 인원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x가 아닌 a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표현되어 있는 이 400-x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2x-400 플러스 x 300 3x 70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233.333 이렇게 하죠. 그럼 x는 몇 명 이상일 때 지금 3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쓰게 되는 거냐면 234명부터겠네요. 이거보다 많은 자연수 인원이니까. 그래서 최소 몇 명 모여야 됩니까? 234명, 최소 234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극장에서 영화표를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400명이 줄을 서 있었고 매분 10명씩 새로운 사람이 줄을 서요. 또한 현재 발매 창구가 4개가 있어서 40분 만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모두 없어졌다. 자, 이거 해석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이게 발권이라고 하잖아요. 발권, 발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발행이라고 할게요. 영화표를 발행하는 창구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앞에 모인 사람이 400명이 있어. 그런데 추가로 1분당 10명씩 더 와요. 더 모여요. 근데 처음에 보면 이 발행 창구 4개에서 40분 만에 여기 줄 서 있는 사람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랑 앞으로 모일 사람까지 합치면 40분 동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없어지려면 여기 도대체 한 창구에서 몇 장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몇 장을 발매하고 있는지 그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한 창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 영화표의 개수를 A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분당 A개겠죠, 정확히 말하면. 분당 A개씩 뽑아낸다고 칩시다. 1분당.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다 분당 처리하고 있거든요. 1분이 지날 때마다 10명씩 추가. 그럼 얘는 1분에 몇 개씩 뽑아내냐에 따라서 나오는 발행 개수가 나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영화표를 발행하는 영화표 발행 개수랑 뭐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여기 모여서 인원들이, 그러니까 400명에다가 분당 10명씩 해서 추가된 인원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발행한 횟수만큼 사람들이 그 영화표를 받아서 들어갈 텐데, 내가 영화표를 발행한 횟수가 여기 있는 사람이 40분 후에 아무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400명에다가 40분 동안 추가된 인원을 다 합친 게 발행의 개수가 되게 되죠. 그럼 발행 개수는, 이제 계산해 봅시다. 발행 개수는 한 창구당 1분당 A개를 뽑아요. 1분당 A개. 근데 지금 몇 분 뽑았죠? 40분 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졌다는 뜻이니까 1분당 A개인데 40분을 뽑아냈어요. 근데 이런 창구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는 거죠. 이게 발행 개수입니다. 그럼 사람 인원수는 바깥에 400명 서 있었는데 40분 동안 추가된 인원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1분당 10명이니까 1분당 10명, 근데 40분 동안 이게 추가된 인원이겠죠.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거예요. 발행한 수와 사람 인수 같으니까 사람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럼 약분해 봅시다. 여기 40, 여기 40 지우면 여기 10 남고, 여기 40 지우면 1 남고. 그러면 4A는 20이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5개. 한 창구당 1분당 5개를 뽑는 거예요. 1분당 한 창구에서 5개 영화표를 발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여기서 뭘 알아내냐면 한 창구당 1분당 5개씩을 뽑아내고 있다는 건 알아낸 거예요. 근데 사정상 지금 12분 안에 빨리 영화가 시작해. 12분 안에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400명과 추가된 인원까지 다 없어지려면 여기서 몇 개의 창구를 더 만들어야 됩니까를 물어봤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 1분당 5개씩 뽑는데 40분을 걸려야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 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12분 만에 뽑으려면 한 창구에서 뽑아내는 발행의 그 개수는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럼 대신에 그러면 비어있는 창구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12분 안에 이 사람들을 다 주려면 위에 거는 40분의 개념이 적용된 거라면 아래는 12분에 대한 개념이 적용돼야 돼요. 그럼 해봅시다. 이제는 이 상황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4개가 있었는데 추가로 더 늘려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총 창구의 개수를 X개였다 합시다. 그럼 X개 창구가 한 창구당 5개씩 계속 뽑아내요. 5개씩. 1분당 5개씩. 근데 몇 분 동안? 12분 동안.
그럼 뽑아낸 전체 발행 개수는 한 창구당 5개. 근데 창구의 개수가 X개. 그럼 5X개를 뽑았겠죠? 근데 이게 1분당 이만큼 뽑아내는 거니까 12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12. 자, 이랬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이제 바깥에는 이렇게 바깥에 모여있는 사람을 보니까 400명은 지금 원래 서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바깥에 모여있는 사람은 1분당 10명씩 추가돼요. 5x 곱하기 12. 바깥에 400명이 있는데 1분당 10명씩 추가돼요. 근데 지금 총 몇 분 안에 다 발행하려고 하는 거냐면 12분 안에 발행하려니까 아까는 40이었지만 지금은 12가 개선되죠. 1분당 10명씩. 그럼 12분 동안 발행할 거니까 이 정도 이런 120명이 모일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12분 이내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다 없어지려면 여기 발행 개수가 줄 서진 사람보다 더 많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분해 봅시다. 여기 5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80이 남고, 여기는 5 약분하면 2가 남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12를 4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 3이 남고, 여기는 20이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그럼 좌변은 3x가 남았고, 우변은 20 더하기 6, 26.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8점 어쩌고저쩌고. 그럼 창구는 12분 이내에 이 사람들 다 발행해서 영화관으로 들여 넣으려면 8.xx개 이상의 창구가 필요한 건데, 창구에서는 자연수니까 창구가 몇 개? 네, 9개 창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 실제로 4개 창구가 있으니까 몇 개를 더 넣어야 되냐면, 지금 뭐 적어도 몇 개는 더 있어야 됩니까? 지금 4개가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몇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적어도 5개 이상의 창구를 더 개방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수민이가 간식으로 먹는 우유와 그래놀라 100g당 들어있는 탄수화물량과 열량 100g당 가격이 각각 나와 있어요. 탄수화물량, 그 다음에 열량, 그 다음에 100g당 가격. 근데 우유와 그래놀라 구입 가격의 비율이 2대 3이고 두 개를 모두 섭취했을 때 얻게 되는 탄수화물량은 80 이상. 그 다음에 모두 섭취했을 때 얻은 열량의 최소는 몇 킬로칼로리입니까를 물어봤죠. 결국은 섭취하는 양이 필요한 거니까 섭취 양을 여기를 x라고 둡시다. 우유의 양을 x g이라고 할게요. 단위는 g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래놀라는 y. 근데 이 표는 약간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죠. 이거는 100g 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1g 단위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1g 단위 바꿔놔야 되죠. 얘는 0.05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얘는 0.5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얘는 2.8원이며, 얘는 0.75로 표현되어야 되고, 여기는 4.5로 표현되어야 되고, 얘는 7원으로 표현되겠네요. 100g 단위를 1g 단위로 환산하면 저렇게 표가 바뀌었어야 된다는 뜻이며, 먼저 예를 써봅시다, 이거. 둘의 가격 비율이 2대 3. 근데 이게 한 1g당 2.8원인데 우유를 xg 샀으니까 총 지불 금액은 2.8x와 7y죠. 그 비율이 2대 3이에요. 근데 2.8이면 10분의 28 약분하면 5분의 14가 되죠. 그럼 14와 7을 다시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1이 남겠네요. 이렇게. 그럼 2y는 5분의 6x 따라서 y는 2분의 1 곱하면 5분의 3x 라고 일단 x하고 y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탄수화물 양을 줘서야 돼요. 탄수화물 양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유 xg당 우유 1g당 0.05니까 100분의 5g을 먹게 되는데 이게 xg 있으니까 이만큼 플러스 100분의 75y 그 둘을 합치면 80g 이상입니다. 약분합시다. 여기는 1이 남고요. 5를 약분하면 여기는 15가 남을 테고 여기는 16이 남을 테고 양변에 100을 곱하면
x 플러스 15y 1600이 돼요. 근데 아까 어쨌든 x든 y든 어떤 관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y와 x의 관계가 있었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x 플러스 5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 약분되고 9x가 되죠. 이렇게. 그럼 10x가 100, 1600 이상이니까 x는 1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160g 이상을 일단 섭취해야 되지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를 봐야 돼요. 열량 이게 열량이죠. 열량은 100분의 50 그냥 10분의 5라 쓸까요? 10분의 5x 플러스 10분의 45y 이게 얻게 되는 열량이에요. 이게 얻게 되는 열량. 근데 아까 y와 x의 관계가 있었죠? 이거 약분을 좀 더 해봅시다. 2분의 1x 좀 밑비가 하면 좋으니까 이거 약분하면 5를 약분하면 2분의 9y. 근데 아까 x하고 y의 관계가 있었죠?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1x 그다음 플러스 2분의 9 곱하기 5분의 3x 그리고 2분의 1x 플러스 10분의 27x 얘는 10분의 10x죠. 그러면 10분의 37x가 지금 왜 이러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32인가요? 약분하면 5분의 16x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x가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얻게 되는 열량 값이죠. 원래는 이 식이었죠, 열량이. 근데 x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 아까 x에 대한 관계식에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변형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게 내가 원하는 열량의 값이니까 15분의 x의 범위가 아닌 5분의 16x의 범위를 구해야 열량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다 양변에 뭐 곱하면 되냐면 5분의 16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5분의 16x 양수를 곱하면 부동은 안 바뀌고 5분의 16 이렇게 약분하면 32 다시 곱하면 32 480에 32를 더 셈한 거니까 512 x는 51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x가 아니 이렇게 x 쓴 거 아니죠? 여기를 쓴 거죠? 5분의 16x가 512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5분의 16x가 따로 움직여 보면 이걸 말하거든요. 열량. 그럼 내가 지금 섭취한 열량은 512 최소 512 이상의 값을 먹게 되니까 최소 열량은 512 킬로칼로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어느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어른이 4,000원, 4만원, 어린이는 2만원. 테마파크의 안내도는 한 부당 1,000원을 따로 받는답니다. 오늘 총 입장가 924명 중에 어린이 수가 어른 수의 반보다 많았고 수입은 안내도까지 다 합쳐서 얼마예요? 3,108만 원을 이제 수입료를 얻었다는 거죠. 안내도가 가장 적게 팔렸을 때 어른 입장과 어린이 수, 그 다음에 판매 부수를 각각 계산하시오. 자, 일단 뭐 봐야 되냐면 입장객이 924명이잖아요. 근데 어른의 수를 x라고 둔다면 어린이의 수는 지금 어른 아니면 어린이는 구분하고 있으니까 924 마이너스 x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판매 금액까지 계산해야 돼서 테마파크 안내도 수 있죠. 안내도 개수. 얘를 Y개라고 합시다. 자, 이랬다면
첫 번째 이거부터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수는 어린이 수 924 마이너스 x 옆에다 쓸까요? 어른수의 절반, 어른수의 반 2분의 1 x 어른수의 반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 수 924 마이너스 x 근데 이 어린이 수가 어른수의 절반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기면 3x가 되고 2 곱하면 x, 2 곱하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3x죠. 자, 2를 곱하면 1848 양변 3으로 나누죠. 그러면 6 1 6 어른수가 616명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작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조사했고요. 그 다음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판매 금액. 판매 금액 어떻게 계산하죠? 어른 입장료 4만원에다가 어른 인원수 X명을 곱하게 되고 어린이 인원수, 어린이 입장료 2만원에다가 인원수 924-X를 곱합니다. 그리고 안내도는 한 장당 1,000원. 근데 Y가 있으니까 플러스 1000Y. 자, 이랬더니 합산한 금액이 310800000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볍게 0세개를 지웁시다. 0세개, 0세개, 0세개. 여기 0세개 지워졌어요. 그리고 정리 일단 해봅시다. 40x 20을 분배하게 되면 이거 1을 분배하게 되면 18480 마이너스 20x 플러스 y 얘가 31080 그럼 이렇게 빼게 되면 20x 플러스 y는 여기다 18480을 빼면 00621인가요? 네. 넘깁니다. 그럼 y는 왜 넘기냐면 y 값으로 이 발행 부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12600-20x 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안내 부수가 가장 적게 팔렸어요. 근데 안내 부수는 이게 안내도를 판매하는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겠죠? 아니면 안 팔 수도 있지, 물론. 그럼 이 안내 판매 부수 y는 0 이상의 자연수 값을 가질 겁니다. 일로 넘겨보게 되면 20x 12600 0 지우고요. 다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63 이렇게 되나요? 630명 이하. 자, 지금 X값이 2개 나왔죠? 아까 이 X가 뭐냐면 어른의 인원수예요. 근데 아까 어린애수는 616명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금액으로 계산해 봤더니 630명 이하가 된답니다. 결국은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원수도 만족하고 금액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학교 1학년 교과는, 중학교 2학년 교과는 아닌데 공통 범위를 찾으면 공통 범위 어디냐면 얘는 616명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로 보면 이쪽이겠죠. 얘는 630명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범위라는 얘기죠.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안내도를 가장 적게 팔렸다라는 뜻은 봐봐. 안내도는 여기 좀 식을 막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별리는데 이게 안내도의 개수죠. 안내도의 개수 가장 적게 팔리려면 여기 빼는 값이 커져야 되죠. 그럼 빼는 값이 커지려면 이 x가 가장 클 때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x는 어른의 입장 인원이니까 인원이 x가 가장 많이 들어오면 어른이 가장 많이 들어오면 615명이에요. 이때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제 계산 마무리. 여기서 집어넣어서 발행 부수는 12600 빼기 여기다 615를 곱하죠. 615 0 0 3 1 2 그럼 y는
300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원수, 어른 인원수 가장 많을 때는 615명이고 그때 안내 책자 발행 부수가 가장 적을 때는 300개를 발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남은 건 각자 구하는 거니까 어른의 인원수는 615명, 그다음에 안내도 판매 개수는 300개. 어린이들은 여기다 615를 빼면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행사를 하는 편의점에서 한 병당 1,000원인 커피를 여러 개 묶어 한 상자에 담아 팔아요. 근데 소비자가 행사 1을 선택하는 것이 1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뜻은 돈이 더 적게 든다는 뜻이죠. 행사 1이 돈이 더 적게, 우리한테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다만 커피 한 상자는 최대 몇 병 커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사는 커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커피 개수는 동일하다. 뭐 이런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커피 상자예요. 근데 이 커피 상자 안에 이제 커피 캔이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총 X개가 들었다고 칠게요. 어쨌든 지금 커피의 개수를, 한 상자는 최대 몇 병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개수를 묻는 문제라 커피 개수를 X개였다고 칠게요. 그럼 행사 1에서는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 거죠? 지불 금액을 조사해 봅시다. 이게 이쪽 돈과 이쪽 돈을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 지불 금액은 한 개 1,000원짜리죠. X병이 있잖아요. 한 병을 더 주지만 나는 지금 한 병 값을 낼 건 아니잖아. 내가 낼 거는 여기 안에는 X병에 대한 금액만 계산하는 거니까 1000X를 지불하겠네요. 행사 2에서 지불할 금액은 원래 1000X를 내야 되는데 9% 할인해요. 그럼 내가 내는 금액은 91%를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분의 91을 곱하시면 지불 금액이 나오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얼핏 보면 이게 더 싸 보이죠. 이게 밑에 게 더 싸 보이죠. 91% 전체 100 중에 91만 지불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한 병을 더 줘요. 그럼 이거를 서로 비교해서 내가 어디가 더 이익인지, 1번이 더 이익이 되려면 과연 몇 병이 돼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전체 금액을 보지 말고 한 병당 금액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병당 금액이 싸면 전체 금액도 싼 거니까. 그럼 한 병당 지불 금액 총액을 했고 이걸 한 병당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전체 총 지불 금액 1000X를 뭘로 나눠야 되죠? 개수로 나눠야죠. 근데 X개가 있는데 한 병을 더 받았잖아. 그럼 실제로는 나는 X 플러스 1개를 먹은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한 병당 금액이 나오고, 그럼 여기는 그냥 이 자체를 뭐로 나누는 거죠? X로 나누는 거죠. 1000X 곱하기 100분의 91을 총 개수가 X개니까 얘는 더 받질 않았으니까 X개로 나눈다. 그럼 X분의 1을 곱한다. 근데 이 금액이 더 유리하다, 더 싸다, 이쪽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또 이제 지워요. 100 지우고 여기 0 두 개 지워지고 X 지워지고, 그러면 X 플러스 1 분의 1000X는 910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는데 양수라 부동은 안 바뀌고요. 곱하면 910X 플러스 910 넘어가면 90X 910 X는 0 하나 지우고 이게 10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 몇 병이 들어, 10점 XS라는 얘기는 10병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금액상, 개수상. 최대 몇 병으로 구성돼야 됩니까? 그러면 최대는 10병으로 구성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연립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해를 가질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해를 갖는데, 이거 여러분 1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연립방정식과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1차 방식과 두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었죠. 만약 예를 들어서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xy로 표현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 식은 y로 정리하게 되면 굳이 쓰면 이렇죠. 이걸 굳이 쓰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이며 뒤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y 절편값인 1차 함수가 되죠. 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 근데 여기다 이제 프라임 기호를 붙이는 이유는 통일성을 주는 거지 얘랑 꼭 같다는 뜻은 아니죠. 통일성, x의 개수, y 개수, 상수 이렇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 혹은 그냥 두 직선의 개념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해가 무수히 많다 와 해가 없다 그 다음에 해가 한 쌍이다. 이거를 뭘로 구분했냐면 이걸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았었나요?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는 거의 공통점은 x개수분의 x, y개수분의 y개수, 상수항분의 상수 이렇게 배열했을 때 한성도 마찬가지로 얘는 x개수, y개수의 비율만 있으면 되죠. 상수항까지는 필요도 없어요. 만약 x개수, y개수의 비율이 다르면 얘는 해가 딱 한 쌍이 나타나요. x 하나, y 하나. 근데 x개수, y개수의 비율이 같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근데 상수항 비율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고 상수항 비율이 다르면 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x개수, y개수의 비율이 결국은 나중에 뭐로 귀결되냐면 기울기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기울기 값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얘네는 이렇게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일단 기울기는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울기 같으니까 두 직선이 기울기 같으려면 둘 중 하나거든요. 한 직선 위에 나머지 직선이 이렇게 포개어질 때, 일치할 때. 그러니까 서로 기울기 같아요. 근데 한 직선이 있고 나머지 직선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나란할 때,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아요. 얘도 역시. 근데 일치할 때는 단순히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고 뭐도 같아야 되냐면 y 절편도 사실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치가 되는 거고 기울기는 같은데 위아래 높낮이가 달라요. 결론은 y 절편이 다르면 평행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1차 함수, 미지수 두 개의 1차 함수와 미지수 두 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같은 맥락. 자, 보세요. 그럼 두 개의 직선 우리가 좌표 표면에 그릴 때 위치 관계는 총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아니면 일치할 때 이렇게 직선이 포개져서 일치할 때. 이게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저 한 쌍의 해를 간다는 뜻이죠. 평행하다라는 뜻은 해가 없다는 뜻이고 일치한다는 뜻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상 혹은 연립 방정식의 해 구조상 해 종류 이렇게 세 종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x는 0, y는 0 이외 해가 있다는 뜻은 이거는 아니라는 뜻인데 해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해가 없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해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얘는 딱 한 쌍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한 쌍의 해가 아닌 또 다른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결론은 이걸 말하네요. 이 케이스는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근데 쟤네 둘을 그래프를 그리고 보니까 y는 마이너스 4x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4x.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뭐 하려면 x는 0, y는 0 이외 해를 간다는 뜻은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두 직선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두 직선이 일치하다는 얘기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넘겨요. 4y는 k-6x로 동량 처리되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y는 4분의 k-6x. 근데 얘인 동시에 얘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x랑 4분의 k-6은 같아야 되고 양변에 4를 곱하고 마이너스 6을 넘기면 k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k값이 처리가 돼요. 이 말의 뜻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
라는 뜻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두 식은 알고 보면 일치한다. 같은 식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물론 y로 정리했을 때죠. y로 정리하면 두 식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연립방정식 해가 x는 p, y는 q일 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막 이렇게들 많이 해요. 막 통분을 하고 양변 x바를 곱하고 뭐 이렇게 풀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렇게 풀면 이제 안 돼요.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xy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식 표현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 이런 문제들은 유행 그래도 풀이법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데 x분의 1을 그냥 아예 한 문자로 취급하세요. 라지 A 이런 걸로. 그 다음에 y분의 1을 라지 B 이런 걸로 한 문자로 취급하면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4라지 A 플러스 라지 B는 2 이렇게 바뀌고 밑에는 2라지 A 마이너스 3라지 B는 8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윗식에다 아래식에다 2를 곱하면 4A 플러스 B는 2 4A 마이너스 6B는 16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7B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라지 B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라지 B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플러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럼 2A는 2가 되므로 A 값은 1이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도 돌려놔요. 얘는 x분의 1의 값이 1이라는 뜻이고 얘는 y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x값은 1이고 y값은 역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걸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돼요. 저기 역수를 치환하게 되면 저런 문제는 좀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풀이법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